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서 납포하는 등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해서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벨라이로를 2주 넘게 추적한 끝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 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그림자 선단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납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제재 정책을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기간 통제하고 무기한 판매하겠다면서 수익은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에게 미국 정부 재량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원유 통제가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today, 2 more ships were seized. We are in the midst right now and in fact about to execute on a deal to take all the oil. They have oil that is stuck in Venezuela.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and because 이번에 납포된 벨라이로는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이동하던 중 단속됐고 이후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는 한편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며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러시아는 21세기형 해적행위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기존 주 구매처였던 중국과 쿠바에도 간접적 압박이 가해진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로 멕시코는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놓고 덴마크와 본격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을 우선하되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유럽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덴마크, 그린란드 측과 회동합니다.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We'll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them then. 이번 면담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그린란드 외무부는 북극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와 미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가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이 우선이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 반발을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나토 무용론까지 제기했던 예정과 달리 나토가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토를 도울 것이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ut I will just say that the president's first option always has been diplomacy. Again. 하지만 유럽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EU는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200년 전 루이지애나 매입 같은 영토 매매 시대는 끝났다며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강력 지지했습니다. Et comme l'a rappelé plus récemment la première ministre danoise, le Groenland n'est pas à vendre. Il n'est pas à prendre.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군 500명이면 별다른 방어시설 없는 그린란드를 30분 안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이었던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미국의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에 달하는 제재 대상 원유를 넘겨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도받은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면서 수익금은 자신이 관리해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천만 배럴 기준 시장 가격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년 반 내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확대해 완전 가동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에 재투자를 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약 3,032억 배럴로 추산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하루 평균 생산량은 세계 소비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다만 여전한 정세 불안 속 석유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실제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 구상처럼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인 가운데 국제 유가도 상승과 하락을 오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국이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까지 꺼낸 데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중국 측에 일본만을 상대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허를 찔렸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언론은 제조업 등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유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서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데 일본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중국이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자 일본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가 포함된 걸로 알려지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중국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우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인근에서 양국배가 충돌했을 때도 히토류 수출을 제한해 일본 첨단 산업에 타격을 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히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과 화학물질 등의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조업에 피해가 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각에선 일본이 맞불 조치로 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일부 히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히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연간 6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칼바람이 불 거란 우려 속에 주일 중국 대사까지 양국 경제단체 신년회 이례적으로 불참하며 냉랭함을 더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중국이 미국 군수 기업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따른 보복성 제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된 형국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중국 정부가 노스로크루먼 시스템즈, 보잉 등 미국 군수업체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할 경우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要求美方立即停止武装台湾，停止纵容支持台独分裂势力，恪守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 미국은 중국의 보복성 제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는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역대 행정부들도 해오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제재입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중국이 전 분야에 걸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 효력을 확인한 자신감도 제재 발표 이면에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맞불 조치에 나설지 여부가 사태의 확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주원입니다.